과대 포장도 이집트가 원조고 질소 포장도 이집트가 원조고 그럴 수 있죠. 마트리오시카도 이집트가 원조고 맞아요. 예, 마트리오시카는 진짜 이집트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래요? 예. 저번에 하시고 예.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예, 제가 그때 예. 그 뒤에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길게 좀 하신 적이 좀 있으셨을까요? 예, 많아요? 그 이집트 역사 얘기는 사실 그 말씀드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길어요, 되게 3,000년 이상 지속이 됐으니까요, 분명히 그 역사 얘기를 하면은 사실 한두 곳도 없죠. 만약에 그거를 좀 약간 뭐 완전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좀 더듬더듬이라도 하려면 예. 한 몇 번을 해야 할까요? 10번은 넘어요? 말도 안 되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딱 몇 회 몇 시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의 맞춰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짜면 되니까 예, 뭐 그거는 뭐 다 달라요? 이제 뭐 5번에도 할 수 있고 10번에도 할 수 있고 15번에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갖고 오셨던 그 PPT 자료가 예. 보통 몇 시간을 상정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 가져온 게 한 6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예. 빨리 하면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강의를 해서 뭐 2시간에 맞추면 2시간에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 저희 3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그 반밖에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럼 6시간짜리가 된 거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옆에 잡설 넣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길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또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번에 못한 거 이어서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감사하게 또 한 번 또 오셨는데 그 지난번 방송을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뭐 소회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진짜 침착맨님이 대단하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간다고 주변 친구나 지인들한테 거의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 근데 나가고 나니까 이제 지인들이 막 연락을 해오는데 침투부 애청자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연락 오는 빈도수나 이런 게 제가 이제 방송 경험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꽤 유명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간 적들이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받았던 연락보다 이제 몇 배는 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뭐 한 내용 이런 관심 없어요. 침착맨님 다 침착맨. 그날 뭐 재밌었냐? 이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침착맨에 네가 왜 나갔냐, 네가 뭔데 그냥. 도대체 약간 그런 얘기만 했었죠. 지금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채널에 소장님이 나오시더니 무슨 이게 뭐 저야 뭐 그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저도 이게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하면은 좀 그쵸, 예. 좀 그러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이게 먹물들은 먹물들 예, 먹물들이라고 하세요? 먹물이죠, 예. 그 먹물들은 이 말이 자기들만 쓰는 막 표현들을 써요. 지성인들 그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그 먹물들의 말을 커뮤니케이터.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좀 필터링 해주는 예. 그런 커뮤니케이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다이나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리고 아무래도 좀 표현하기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맞아요, 뭐 예. 그것만이 갖고 있는 딱 고유한 게 있는데 다른 걸로 바꾸자니 100%딱 맞아 그렇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정확도를 위해서 이제 좀 예. 그 용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먹물들은 그 약간 그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막 부연 설명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소장님도 먹물이잖아요. 이집트 먹물이시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 비하예요? 예, 뭐 자기 비하, 제 동료들 비하 뭐 이런. 그렇구나. 좀 자주적인 뭐 그런 좀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는 예, 요거 제가 오늘 가져온 선물이 있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자면 요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 그 피규어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피규어고 요거는 그 러버덕이라고 이 그냥 이렇게 예,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그냥 이 고무로 만든 오리 형상에다가 이제 파라오들이 쓰는 두건을 씌워 놓은 거죠. 네메스라고 하는 이 파라오 이거 똑같은 두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메스. 네메스. 이걸 만든 사람은 이집트에 절여진 사람일까요? 이 러버덕에 이걸 씌울 생각은 근데 저는 보통 이게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 가면은 기념품으로 팔죠. 이집트 유물이 있는 박물관에서 기념품으로 파는 물건들이어서 왜냐면 애들이 또 좋아하니까 반신욕을 요즘에 좀 하는데 띄우고 하시면 고맙습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선물을 주시니 이거 저 선물해 주신 저 액자 이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전시회 피라미드 저 아이언맨하고 투탕카멘하고 싸우면 투탕카멘 편을 들시겠네요. 물론이죠, 그거는. 물론이죠. 예, 근데 투탕카멘 질 것 같아요.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안 좋고. 이집트에서 아이언맨 같은 영웅 투탕카멘으로 해서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요. 마블에서. 문나이트. 아.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넣었어요.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아. 근데 안 봤는데 설정만. 예, 하도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클립 같은 거 찾아보고 예. 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어요 그거. 제 주변에서도 막 계속 보라고.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에 그 준비하신 거보다 좀 몇 개 좀 살을 더 붙이셨다고 예. 합니다. 새로 파워포인트를 조금 고쳤습니다. 예. 원래는 그냥 하던 거에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예, 이를 붙이신. 이를 붙이고 조금 정리를 좀 더 해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들인데 조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예. 저희 뭐 투탕카멘 얘기도 했었고 람세스 클레오파트라 얘기 간단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대중문화에서 콘텐츠로 활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뭐 인디아나 존스 뭐 그다음에 이집트 왕자 소설 람세스 그다음에 일본 만화 왕가의 문장 뭐 그다음에 영화 미라 또 영화 갓 오브 이집트 그다음에 게임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외국 사례들인데 그쵸. 오늘은 이제 주로 한국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까 이 스튜디오 오다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또 보셨어요? 처음으로 찜튜브 카페를 들어갔어요. 거기 좋은데. 예,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정신없고 막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하 타고 왔는데 좀 살펴봤어요. 오,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왜요? 실제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끝났는데 투탕카멘 전시회를 직접 가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인증하신 분 많아요. 예, 인증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되게 감동받았었고 또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막 폭발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좀 이것저것 막 궁금하신 점들을 올리신 것도 좀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있죠. 이거를 제가 그 지하철에서 오면서 이걸 보셨어요? 예, 보고서 캡처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노트북 꺼내가지고 붙였어요. 파워포인트 수정해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럼 오늘 추가된. 예, 지금 불과 한 30분 전에. 직접 그 투탕카멘 전시회 다녀오신 분인 것 같고요. 김태환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 전시회에서 그 찍으신 투탕카멘 무덤에서 시신을 지키는 장치인데 그 사당이라고 불려요. 방 크기만한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상자가 신전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 모양이 투탕카멘 무덤에 가시면 무덤 속에 사중으로 되어 있고 큰 상자 안에 박스 안에 박스 박스 안에 박스 그게 사중으로 되어 있고 그 나무 상자 안에 돌로 만든 관이 있고 그 돌로 만든 관 안에 사람 형태로 만들어진 금박을 입힌 목관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완전히 순금으로 된 관이 딱 있어요. 과대포장이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신이 눕혀져 있고 그 시신 얼굴에 바로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보통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 근데 저 성소가 4개가 있고 석관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 모양 관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황금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구중으로 자원이 나만 돌아나 봐요. 그만큼 이집트가 부유했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과대포장도 이집트가 원조고 질소포장도 이집트가 원조고 그럴 수 있죠. 마트리오시카도 이집트가 원조고. 맞아요. 예, 마트리오시카는 진짜 이집트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래요? 예, 거기 안에 따오고. 예, 되게 전형적인 이집트 스타일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만물 이집트론 주장하시는 그 소장님입니다. 예. 자, 아무튼 요거를 한번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그 첫 번째 제일 큰 성소, 제일 큰 상자 상단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읽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예요. 가운데에 그 앙크 모양의 글자가 쓰여져 있죠. 이게 이제 앙크 생명이라는 뜻이고 이 앙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약간 대칭적으로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집트 문자는 좌에서 우로도 읽으셔도 되고 위에서 좌로 읽으셔도 돼요. 근데 그 읽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새도 한 마리 있고, 또 이쪽에도 여기 그 병아리 같이 생긴 새가 있잖아요. 다른 새예요? 얘랑 얘는 똑같은 새예요. 똑같은 새인데. 근데 새 모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동물이나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앙크를 중심으로 이쪽 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되고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얘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좀 읽어보면 네체르 네페르 헤카마트 세호테프
네체루 네부 우시르 같아. 우시르 잘 안 보이는데 우시르. 그 오시리스신 이름이에요. 네. 요 뜻은 뭐냐면 네체르 네페르는 아름다운 신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파라오를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예요. 네체르 네페르. 그다음에 이제 헤카마트는 헤카는 뭐 지배자, 마트는 정의, 진리, 질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서의 관리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세호테프는 요거 좀 문법적인 부분인데 이 호테프는 만족하다는 뜻인데 앞에 요게 이제 S 발음이 나는 글자거든요. 예. 세호테프. 그런데 이 세호테프 하면은 누구를 만족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만족시키다. 네, 그리고 뒤에 이 글자랑 이 글자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예. 요게 네체르라고 있는 글자는 네체르. 예. 신이란 뜻이에요. 신. 신. 근데 여기 네체르가 쓰여져 있고 밑에 짝대기가 3개 있잖아요. 예. 요거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은 이제 우 발음으로 뒤에다가 이제 복수형 어미를 붙이는데 요건 그래서 이제 네체루가 되고 네체루. 예. 뒤에 여기 이렇게 원 밑에 잘라놓은 웍이 있네 웍. 그 앞에 얘가 수식어인데 예. 앞에 명사가 복수형이니까 이 형용사도 복수형으로 써요. 그래서 요거 이름은 원래 내부인데 이 글자는 내부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들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조금 이제 추격해가지고 아마 모든 신을 만족시키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오시리스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뒤에는 잘 안 보이고. 네, 뒤에는 좀 이렇게 어둡네요. 예, 그리고 이쪽은 거의 뭐 이제 대칭으로 쓰여져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네체르 네페르라고 쓰여져 있고 아름다운 신 이거 앞이 똑같죠? 그리고 여기 뒤는 수헤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수헤트는 원래는 알이란 뜻인데 누구에게서 뭐 태어난 그 존재. 아마 뒤에 뭔가 신 이름이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뭐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서 태어난 존재. 아마 이제 다 파라오를 지칭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으로 먼저?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글자는 관용어구를 장식용으로 딱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읽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저 무릎에 앙크가 있네요. 이 앙크가 있어요. 무릎에 앙크가 그 신들이 이렇게 앙크를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무릎에 손을 대고. 그걸 약간 이렇게 좀 그 추상화시켜가지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이 앙크를 손에 들고 있는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무덤이니까 뭐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비석에다가 살아생전에 훌륭하셨고 뭐 하셨고 학문에 뭐 취미를 두시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뭐 어떤 좀 그러니까 이게 칭송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뭔가 이렇게 좀 신들한테 되게 정성을 다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투탕카멘 이 무덤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상투어구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 이집트 문자는 아무리 봐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저거는 이제 좀 군인으로 치면 이제 군인 정복. 평상시에 입는 맞아요. 단어가 있지 않을. 근데 되게 또 예리하신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자면 저 상형 문자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 연구자들은 저거를 이제 쓰면서 당연히 공부하죠. 근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저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쓴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뭔가 어디에 이렇게 새길 때 사용을 했고 정복이 맞아요. 조금 더 그 신성하고 공식적이고. 그런 데만 주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파피루스나 이런 데 손으로 쓸 때는 필기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이고 그다음에 뭐 근무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때 그 로제타 거기에 있는 그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위에 이제 이 문자가 쓰여져 있고 그 바로 아래에 필기체 형태의 글자가 쓰여져 있고 똑같은 이집트어예요. 그 두 번째를 민중들이 많이 쓴. 그래서 뭐 민중어나 민용 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약간 그 오해가 바탕이 된 표현이고 100%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한자도 예. 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표. 그렇죠. 단어 한자랑- 하나에 많이 넣어버리니까. 예, 한자랑 비슷한 그런 그 속성이 있어요, 저 문자에. 그래서 한자도 처음에는 되게 그 많이 쓰기 힘들게 생겼는데 예, 맞아요. 그게 이제 변화해서 이제 좀 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게 지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거는 뭐 저한테 일종의 숙제 같은 건데 이것도 되게 말씀해 주시니 많아가지고 넣었어요. 그 유이왕.
아 예. 혹시 보셨어요? 저 유양은 보진 않았어요. 알기만 알고.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이게 이 유양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 고대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집트 얘기를 하면은 유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대충 제가 아는 스토리 라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서 아마 주인공이 과거에 무슨 잊혀진 역사 속에서 지워진 파라오, 그 파라오의 현인가 헌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주인공과 연결되는 과거에 잊혀졌었던 파라오의 이름이 뭐 아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템이라는 뭐 신이나 그런 이름은 없어요. 실제로는 지어낸 건데 그게 어디서 이 작가가 그걸 유추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집트 신화 속에서 그 아텐이라는 신이 있고 아텐. 그 다음에 아툼이라는 신이 있어요. 둘 다 태양신이에요. 그거 두 개를 좀 합쳐놓은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아텐이라는 신이 그 잊혀진 파라오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중받고 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 이집트 역사 한 3,500년 정도의 시절 동안에 딱 한 15년 정도만 달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을 주장했던 파라오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파라오가 있는 거죠. 뭐만 인정을 해줘요? 아텐이라는 신을. 근데 아텐이라는 신은 원래 이게 태양신인데 태양 그 원반의 신이에요. 여러 태양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보면은 원반이잖아요. 동그란. 그 태양 원반을 또 신격화시킨 신이 아텐이라는 신인데 그 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설정을 하고 다 못 믿게 한 거죠. 근데 파라오도 원래 뭐 오시리스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기도 아니에요? 그런 거 나도 믿지 마라. 다 부정하고. 나도 인간이다. 아니 나는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아텐이랑만 연결돼 있다라고 주장해요.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다른 신을 섬기던 신전들을 다 폐쇄시켜 버려요. 정치적으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사실 잘 몰라요. 현대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설들은 있지만 왜 이 사람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는 완벽하게 딱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심술이 났거나 심술이 났을 수도 신내림을 있고. 받았을 수도 맞아요. 그것도 딱 있어요, 진짜로. 어떤 그 설들은 그 파라오 이름이 아케나텐인데 이 아케나텐이라는 파라오가 그 멘탈리티가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랑 달랐던 거예요. 종교적 심성이 좀 너무 강화된 사람.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종교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랬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게 사실 뭐 목적이 뭐 왕권 강화 뭐 이런 뭐 다른 떡밥에 이렇게 그것도 있는 게 있어요. 왕권 강화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만 연결돼 있으니까 몰린다. 맞아요. 어떻게 다 하시는데 딱 정확한데 그 말씀이 이제 아케나텐의 아버지가 이제 아메노테프 3세라는 파라오인데 이때가 이집트가 정말 전성기예요. 엄청나게 부유한데 파라오의 힘도 강력하지만 동시에 이때 이집트에서 믿어지던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이 이제 아멘이라는 신인데 이 아멘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 신관 집단의 권력도 파라오랑 거의 동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거슬리는데 얘네들의 정치적인 정통성,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섬기는 신을 부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이 이 아멘 신관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다 부정하고 당연히 이제 아멘 신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아텐 신을 제안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아멘 그쪽 가만히 뭐 있을 리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근데 이제 파라오의 힘이 어쨌건 더 세니까 그 아케나탄이 이제 집권하는 기간이 한 14년, 15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좀 숨 죽여서 지내고 아케나탄이 죽고 나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파라오가 된 인물이 바로 투탕카멘이죠. 그래서 투탕카멘은 일종의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고 왕위에 뭐 10살도 되기 전에 그 왕위에 올랐고 몸도 되게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거의 없었던 파라오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아케나텐이나 투탕카멘이나 이런 왕들을 더 후대의 파라오들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려요. 기록들을 되게 많이 지워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는 걸 싫어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번에 그 지식의 밤 나오셨을 때 프로토스랑 비슷하다고. 맞아요. 그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수의 끝판왕들. 이 시청자분들은 보수적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데 프로토스 같다고 하면 프로토스 같은 거. 맞아요. 프로토스. 그래서 프로토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막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아케나텐 뭐 그 시대 그 바로 직후 시대인 투탕카멘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른 파라오들에 비해서 적어요. 물론 다 없애진 못해가지고 남겨진 것들을 토대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아무튼 아케나텐, 투탕카멘 같은 약간 좀 잊혀진 파라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유양에 적용을 한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제가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대충 아는 얘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다크 템플러 인정 안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시겠어요? 좀 급진적인 거 싫어하는 거, 새로운 거 좀 싫어하고 다크 템플러 다 내쫓았잖아. 뭐 제가 뭐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보고 네. 아, 유이왕을요? 예. 유이왕 좀 길 텐데요. 아니, 뭐 앞쪽 만화는 좋아하세요? 만화 좋아합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이집트 왕자? 그거 말고 그 가장 그 메이저한 작품들 있잖아요. 세대를 관통했었던 뭐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그건 기본 깔고 그죠? 기본이고 깔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지를 소장하고 있는 만화가 딱 3개 있어요. 아, 이집트 관련인가요? 약간 관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예. 그 중에서 한 작품. 한 작품? 그거 좀 마실 수도 있는데 그 마스터 키튼. 우라사와 나오키. 예 맞아요. 예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의. 예 그거 이제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완결이 안 된 작품인데 예.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새로 나오면은 사기는 사요. 예. 되게 오래됐어요. 80년대 후반 뭐 이럴 때부터 연재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파이브스타 스토리즈 그거 완결 안 됐잖아요. 완결 안 됐죠. 그리고 한번 리부팅이 됐는데 그 나가노 마모루라는 그 작가가 이제 쓰는 건 그 그림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다음에 메카닉들 되게 정교하게 맞아요. 디자인하고. 예. 근데 저도 더 이상 내용을 읽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림도 안 그림도 봐요. 안 꺼내진 그냥 않아요?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책 사서 꼽아놓은 그냥 소장용? 예,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는데 예. 아니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막 그 지경이 돼버렸어요 스토리가. 그다음에 막 중간에 막 리부팅하고 막 그냥 수집만 하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정식 출간되기 이전에 해적판으로 먼저 나왔거든요. 예. 해적판이 아마 버전이 2가지가 있을 텐데 예. 제가 그것도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가지고 그 모아놓은 거여서 계속 이어가려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뭘까요? 이거는 약간 되게 마이너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저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연애 감정의 어떤 기초가 됐었던 10대 연애 감정이 기초. 10대 후반, 20대 초반 순정 만화? 순정 만화? 순정 만화랑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혹시 그 작가 아세요? 하라 히데노리? 듣기만 해서 이름을. 예, 하라 히데노리 작품 중에서 좀 유명한 작품들 야구 만화들이 좀 있는데 예. 뭐 천공이나 뭐 그래 하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그거 말고 그래 하자. 예, 그거 말고 그래 하자. 예? 왜요? 그래 하자. 왜 웃으세요? 혹시 야구하자는 거예요? 아유, 그 야구. 그 작품들 말고 겨울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찌질한 재수생 얘기인데 예. 사람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연출이 돼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 그림도 되게 그렇구나. 예쁘고. 제가 보니까 그 스타일이 좀 느껴집니다. 세련된 거 좋아해요. 세련된 거. 세련되고.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텁텁한 거 좀 안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말년 좋아했어요. 이말년. 아, 그래요? 예, 엄청 근데 소장은 안 좋아했는데. 하셨잖아요. 그냥 예. 순간 근데- 지나가면서 즐긴 근데, 거지. 아니 근데 제가 그 유료화 된 다음에도 2번이나 돈 내고 정주행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원래 그냥 애초에 만화 자체가 스낵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만화를 되게 잘하신다고 채팅창. 예, 저- 만자랄이다. 작품성 있는 거를 잘 알고 소장도 하시고 예, 하신다. 꽤 좋아합니다. 사실 그 지금 이제 결혼해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지만 예. 예전에 이제 살 때 제 동생이 만화책을 좀 많이 샀어요. 아. 제 동생이 이미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살 필요도 없었고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그다음에 뭐 원피스, 예. 크로우즈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가지고 만화는 파피루스로 봐야 돼. 아, 그렇게. 예. 예. 다음 것도 저한테 약간 숙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문나이트. 아, 요거. 예, 이거는 제가 진짜 최대한 빨리 볼 거예요. 아마 이번 주말 정도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예. 좀 나서 최대한 빨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밌다고 막 난리 났죠 지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작품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서 아, 예. 마블 왜 안 좋아하세요? 마블이 영화를 망쳤다. 주의자. 마블이 영화판을 다 망쳐놨다. 몇십 년 동안. 약간 거기에 동조해요. 아. 그게 아마 그 누구지? 감독님이 했잖아요. 예, 그 누구지? 그 유명 감독님.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스콜세지. 아, 예, 마틴 스콜세지. 그 마블은 테마파크고 진정한 시네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제가 완전히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고 그리고 뭐랄까 그냥 너무 미국 스타일이 예, 마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예, 약간 안 맞아요 저한테. 보기는 봐요. 챙겨보긴 하는데 극장 가서 보진 않고 개봉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집에서 혼자 대충 그냥 빨리 넘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세련된 거 좋아하시네. 스타일리시한 거. 근데 마블 세련되지 않아요? 아, 세련됐죠. 세련됐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만들었는데 약간 공상품 냄새 좀 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랑 세련된 거랑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련됐는데 마블도 그 뭐라고 해야지 말을 표현 못하겠네요. 다들 뭐 좋아하시니까 봐야죠. 그리고 이집트를 소재로 채용을 했으니까 제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연결되는 그 신이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콘슈라는 신인데 원래 이집트식으로는 콘수예요. 지금 포스트에 그려져 있는 저 모습이 콘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보시면 이렇게 요 새 불이에요. 매거든요. 매. 실제 하는 신이에요. 콘수는 이집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커엽네요 이게. 이러면 안 무서워가지고 바꿨나 보다. 너무 커여운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잖아요. 매예요, 매. 그 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는데 이 매 아니 왜냐면은 학교에 이런 애 한 명씩 있어. 여자애. 이렇게 생긴 여자애 한 명씩 있어. 근데 남자예요. 남신이에요. 남신. 그래요? 예. 그리고 꽤 센 신인데. 카와이.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신성모독인데. 그래요? 괜찮아요. 뭐 저희가 믿는 신도 아닌데 뭐. 카와이. 근데 이집트에서 저 매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제일 유명한 신이 호루스예요. 호루스. 파라오의 왕권과 관련 있는 신인데 호루스. 구분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머리에 이게 없어요. 머리에 없어요. 나도 이게 있지 않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해요. 이 머리에 이런 장식이 없고 파라오들이 쓰는 관을 쓰고 있으면 호루스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도 호루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 중에서 이제 라랑 호루스를 좀 겹쳐놓은 그 라 호르 아케티라는 또 신이 있는데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머리 위에 동그란 걸 이고 있어요. 그 신도. 근데 이 콘수랑 그 라랑 차이는 뭐냐면 콘수는 기본적으로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이고 뭐 여행자들의 수호신이고 약간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원형이 있지만 여기에 그 초승달 모양의 요 장식도 같이 달려 있어요. 그럼 요걸 달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름달이고 요거는 초승달. 두 개 달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으면은 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밑에 달 장식이 없고 그냥 동그라미만 있으면은 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차예요. 이목구비는 똑같아요. 그냥 똑같다고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집트 사람들 새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새가 뭐 되게 많고 또 새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신의 능력이랑 또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를 신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아무튼 저 콘수는 저도 나무의 키를 봤었어요. 왜냐면 그 문나이트 너무 재밌어가지고 달의 신이고 그 힐링 좀 치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뭐 이런 담당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좋은 신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막 무슨 빌런 같이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그래요? 재해석했나 봐요. 그리고 괴팍해요. 성깔도 좀 있고 급발진도 좀 하고. 근데 막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정의가 있는데 의사소통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급발진해서 지식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어쩌면 지금은 그냥 제 생각인데 콘수가 달의 신이고 이집트에서는 달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중세 유럽에서는 달을 미치광이랑 좀 연관을 많이 지었거든요. 달빛 보고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늑대인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루나라고 하면은 그 달인데 루나틱 이러면 미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같은 어원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다른 약간 광기랑 같이 약간 그 곱게 미치는 스타일들. 곱게 그래서 그거를 다 엮어가지고 달의 신 그다음에 약간 좀 괴팍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걸 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사진 넣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뭐 나온 그 클립들을 보니까 이 문나이트에 하마 모양의 신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집트에도 하마신이 있어요. 하마신이 있어요. 하마 여신이 있어요. 타웨레트, 뭐 타와레트라고 발음이 되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여성을 수호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육아를 또 담당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되게 여성적인 신이에요. 타웨레트는. 근데 이제 이집트인들은 하마를 사실 되게 무서운 동물로 여겼어요. 실제로 막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막 실제로 엄청 난폭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악어를 물어 죽이는 동물이죠. 또 이 하마 중에서 암컷 하마는 새끼들을 계속 잘 데리고 다니면서 되게 잘 보살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타웨레트라는 그 여성성과 관련이 있는 신을 생각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내 가족에겐 따뜻한 강한 어머니의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타웨레트라는 신은 그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문나이트에서 그렇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다 하마예요. 근데 이 몸은 하마인 사람 많아요. 그렇죠, 굳이 신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얼굴도 하마 근데 대신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손하고 발은
사자 손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과 동물들 손이 있잖아요. 요거. 예. 그리고 뒤쪽에 악어 꼬리가 달려 있어요. 타베레트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볼까요? 예. 또 요거 보시죠. 요거 하마죠. 예, 하마. 뒤에 이제 악어 꼬리가 달려 있고 앞발하고 뒷발은 다 약간 고양이과 동물처럼 되어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하베레트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실제로한 유물들이니까 다 이제 발이나 손은 다 그렇게 손이 아니죠. 앞발.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좀 합쳐진 느낌으로. 예. 사실 이집트인들이 하마, 그다음에 악어, 사자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어쨌건 자연계에서 제일 강력한 동물들이다 보니까 그 무서워해서 그 세 동물을 이렇게 막 합쳐놓는 사례들이 잘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이 타베레트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암미트라고 보통 하는 신인데. 문나이트에 나오는 거. 나와요? 예. 문나이트에 친구로 나오는구나. 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신이긴 여신인데. 그렇게 뭐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 여신이에요. 타베레트는 전반적으로 하마에다가 발만 사자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악어꼬리 달려 있고 그런 형태인데 이 암미트라는 친구는 얼굴이 악어고 그다음에 몸의 앞쪽이 사자고 몸의 뒤쪽이 하마예요. 나눠서 조합했네요. 예. 나눠서 조합했구나. 예. 육각촌 살인 사건 김전일의 그 부위 바꾸는 맞아요. 거. 그 미라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여기 있어요. 암미트가. 근데 여기서 되게 귀엽게 그려지는데 지금 이 장면이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가지고 심판받고 있는 장면인데 심장 무게 재는 장면이에요.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 나와요? 암미트 신이 그 내용이라서 알겠네. 근데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라 사실 스포는 아니거든요. 이 저울에 관련된 그 행동을 해요. 이게 이집트 신화 속에서 정말 잘 채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아시죠? 아누비스. 예, 아누비스. 나소스. 아누비스. 여기 이거 머리 없으니까 호루스네요. 호루스. 정확하십니다. 야 이제 다 아시네. 여기는 저 위에는 무릎이에요. 저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맨머리인데 머리에 이제 태양이 달려 있어요. 태양이 달렸어요. 그러면 라죠. 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게 심장인데 심장 무게를 재는 의식을 해요. 심장이랑 요게 이제 마트 깃털이라는 깃털인데 심장이 이것보다 무거우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신과 함께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저승에서 자기의 죄의 무게를 이렇게 재는 그런 설정인데. 가벼우면은 괜찮아요. 가벼우면은 너는 잘 살았으니까 너는 부활해라고 하고서 이제 앞으로 나가가지고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거든요. 이 사람이. 오시리스가 이제 너는 부활해 판결을 내려주면은 이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저승에서. 근데 만약에 이 심장이 얘보다 이제 무거우면 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암미트 혹은 암무트라고 하는데. 암미트. 신이죠. 그냥 막 여신. 키우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자꾸 키우는. 근데 이게 약간. 근데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저 암무트는 다른 신화 속에서 막 잘 나타나진 않아요. 주로 이제 이 장면에서만 나타나요. 얘가 이제 이 심장을 먹어요. 이 죽은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요. 절대 무의 상태로 살아가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제일 두려워하던 최후예요, 그게.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을 잘 통과해가지고 부활하는 게 영생을 저승에서 갖는 게 자기들의 이제 최종 목표였는데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아예 다 존재가.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갑자기 미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거 사실 이집트적인 설정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의 부활은 저승에서의 부활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랑 또 닮아 있죠. 거슬리는 게 있는데요. 이분 있죠, 이분. 빨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빨대를 갖고 있어요. 저게 펜이에요. 펜이에요. 나 음료수 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대를 쓰지? 진짜 그렇게도 보이네. 그냥 이렇게 자기 입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도 보이네. 개미알기인가요? 따오기. 이 사람도 중요한 신이에요. 토트라는 신인데 제일 똑똑한 신이에요. 토트넘에 또 따오기가 아닌가? 아닌 거. 닭이래요? 닭. 뭐 본 거지? 이렇게 새 이렇게 있는 건데. 이 토트는 지식의 신이에요. 지식과 문자의 신. 그리고 신들의 세계에서는 또 서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뭘 적고 있어요. 먹물. 먹물신. 먹물이에요. 딱 먹물신. 먹물이에요, 진짜. 말 잘 안 통하겠다. 친구 좀 없고.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등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 보고 있는 방향이. 등지고 있어. 친구 없어요. 역시 먹물들은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적으면 되거든요. 이쪽 보면서. 그렇지. 지 혼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건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암무트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이름이에요. 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먹다라는 동사고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먹는 자. 이름부터 되게 살벌한 그런 존재인데 그냥 딱 보면 되게 귀엽죠. 강아지 같고. 지금
도네이션이 왔는데요. 투탕카멘이 투트 앙크 아멘의 맞아요. 합성어로 알고 있는데 예. 투트가 저 토트 아니요, 그거랑 달라요. 다른 단어고. 그러니까 원래 투트 앙크 아멘이에요, 이름이. 근데 우리가 그냥 쫙 읽다 보니까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거지. 투탕카멘. 투트 앙크 아멘이라는 뜻은, 투트는 무엇의 형상이란 뜻이고, 그 앙크는 그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 이제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여가지고 살아있는, 그리고 뒤에 이제 아멘은 신의 이름이에요. 아멘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멘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아까 말했던 그 투탕카멘 아빠가 유일신 그거 하고 못하게 하고 할 때 귀족들이 믿었던 예, 그게. 그 신이 아멘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다 진짜 진짜 심창배님 정말 대단하신 게 진짜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아 진짜 야 정말 저 되게 또 지금 제가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또 해버렸네요. 예, 해버렸어요. 뭐냐면 투탕크 아멘이 원래 이름이 투탕카멘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투탕크 아텐이에요. 그 아버지가 섬기던 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정권이 다시 바뀌잖아요. 예. 원래 아멘을 믿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름을 아멘으로 바꾼 거예요. 재밌네요. 이런 예. 스토리도 되게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참 너무 똑같아요. 몇 천 년 전이나 그렇죠. 요즘이나 예. 패턴이 인간이라는 생명, 뭐 그냥 생명체들이 하는 행동들이 맞아요. 비슷한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행동들이 다 좀 이해가 돼요. 이쪽 예, 입장에서도 맞아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 아멘이 그 기독교의 아멘하고 그거랑은 관계 연결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그거랑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투탕카멘 노래방 사진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거예요. 투탕카멘 노래방. 서울 서초구에 있어요. 되게 신경 썼어요. 지금 썼어요. 보니까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전시는 끝났지만 공개될 때 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거 가져가서 잠깐 해놔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 분들은 모르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얼굴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표정이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처럼 표현이 돼 있죠.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보통 이런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다른 기념품이나 이런 거 보고 이것도 되게 제가 갖다 대고 되게 잘 만들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것도 정말 잘 만들었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본인데 물론 원본이 더 아름답죠. 원본은 좀 더 눈도 크고 예. 이게 좀 약간 동글동글하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원본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라피슬라줄리 예. 이렇게 그 상감해 놓은 것도 예. 여기서도 다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또 여기 뭐 색깔 이제 홍옥수 빨간색 들어간 예. 것도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고 전 진짜 잘한 게 저 턱에 이거 뭐죠 이제 이거? 가짜 턱수염 예, 저거를 되게 잘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은 모양도 이게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엮여져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장님 중에 돈은 되게 많아요. 알부자예요. 근데 그냥 대충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 막 화려하게 안 입고 다니고 그런 막 분들 이렇게 있죠. 다니다가 예, 근데 맞아요. 이상한 데 꽂히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알부자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이집트 만화 보다가 이집트 컨셉 재밌겠는데 꼭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 알부자 사장님은 주변에 이제 잘하는 이제 조형 뜨는 사장님이 다 하죠. 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 또 뭔데 귀찮아하다가 혼신의 힘을 들여서 주문 제작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는 사장님한테. 그 중간에 아마 몇 번 그 이건 안 돼라고 퇴짜를 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이것도 이런 형태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딱 이거용이에요. 그냥 네. 이 제작비도 엄청 들었을 텐데. 진짜 정말 잘 만들었어요. 특히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잘 만든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이마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사진이 좀 두 개죠, 두 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머리술이랑 코브라 상태도 똑같아요. 똑같이 달려 있어요. 대머리술이랑 코브라.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거 주문 제작하는 사장님이 실력은 있는 거지. 그렇죠. 딱 사진 보고, 사진 보고. 구현을 딱 옆에도 옆에 있는 사진 없어? 더 자료 더 달라고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집트 관련된 이 조형물들 중에서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조형물이에요.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알려줬어요. 반포에 있다고. 네. 이 사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거든요. 답사를 신기해서 갔어요. 답사를 답사를. 제가 직접 가가지고 유적 가는 기분으로. 예, 진짜 되게 들뜬 마음을 갖고 가가지고 찍고 사실은 노래방 안에도 좀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예. 당시 노래방 영업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갔을 때 그 시간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아마 노래방 들어가는 이쁜데 여기 이렇게 문이 있어요. 잠겨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에 뭐 노래 부르고 싶으시면 소장님은 저기를 가시는 걸로. 예, 꼭 한번 다시 가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여기는 문이 닫혀 있는데 왜 문이 닫혀 있는 줄 알아요? 도굴꾼처럼 몰래 잠입하는 게 컨셉이에요. 그냥은 안 돼.
무조건 손님은 그것도- 도굴꾼처럼 들어가고 사장님 이렇게 진짜 안에 들어가면 막 진짜 누워 진짜 막 있었어요. 무덤처럼 막 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중으로 어. 방음도 사중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요 부분이에요. 요 그 대머리 술이랑 코브라. 예.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파라오 여기도 이제 잘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요.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 요것도- 이것도 진짜 잘 만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레플리카인데 이 두 동물도 다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근데. 아 여신이에요. 예. 코브라랑 이 술이. 예, 대머리 수리. 각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수호 여신인데,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이집트에서는 상이집트가 남쪽이에요. 하이집트가 북쪽이에요. 지중해가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의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 나일강의 하류예요. 그리고 남쪽이 나일강의 상류고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일강의 하류라 그래서 이제 하이집트라 부르고 좀 상대적으로 상류라 그래서 상이집트라 부르는 거예요. 나일강 중심으로. 나일강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 두 여신이 각각의 그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상징하는데 코브라는 그 와제트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원래 이집트에서 부토라는 도시의 여신이었어요. 예. 근데 이 부토는 그 하이집트에 있어요. 예.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북쪽에 있는 거죠. 원래는 부토의 수호 여신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의미가 확장돼가지고 하이집트 전체를 관장하는 여신이 됐고 이 대머리 수리의 이름은 네크베트인데 저 여신은 이제 네케브라는 도시의 수호 여신이었다가 똑같이 이제 확장돼가지고 상이집트 전체를 관장하는 수호 여신이 됐어요. 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항상 구분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요?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을 때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성남도 꼭 수정구랑 분당구를 꼭 갈라요. 이거 그게 약간 그런 건 똑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너 어디 사람이냐면 아 나 이 집 산 사람이야. 나 상이집트 사람이야. 진짜 그게 딱 맞는 게 나중에 이제 문서 기록들을 보면은 서로 각각의 지역들이 저 촌놈들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 지역 서로- 비하적인 얘기들을 좀 써놔요. 저쪽 지역에 대해서. 지역 감정이 좀 있겠네요. 있었어요. 예,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투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구분 근데 그 구분이 나라 워낙 크니까. 이집트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요 두 여신도 이렇게 그 상입 사이트 구분을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상징들도 나타나는데 오늘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대머리 술이 있죠. 예, 대머리 수리가 있고 코브라 있죠. 코브라 있고. 이 동물들 말고도 또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구분하는 상징들이 여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여신들이 쓰고 있는 관을 한번 봐주시면 예. 모양이 다르죠. 예. 예. 이 코브라가 이 와제트가 쓰고 있는 이 관은 원래는 빨간색으로 칠해져요. 빨간색 관이에요. 그래서 합친 거군요, 파라오가. 맞아요. 예. 진짜 역시 시각적으로 진짜 되게 정교하신. 근데 그 말씀 나중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게 원래는 빨간색 하이집트. 빨간색 하이집트. 예. 그다음에 이게 하얀색인데 이건 상이집트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왕관을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중간에 이제 이중 왕관을 쓰고 있죠. 그러네. 예. 통일 이집트를 나타내는 왕관이에요. 상이집트, 하이집트, 대통합. 예, 대통합. 대통합권. 대통합. 예, 보통 이제 이중 왕관이라고 하는데 우주사령관, 이집트 우주사령관, 자료반 74세.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얘네들도 각각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다 갈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만 보고. 그러니까 저거를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저 줄기를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판판하게 누른 다음에 보관을 하면 그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원래 파피루스는 식물이죠. 근데 그 식물이에요. 그 식물. 그 식물이구나. 예, 그 식물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연꽃. 보통 영어로 이제 로터스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로터스. 파피루스는 하이집트, 로터스는 상이집트. 상이집트. 근데 이 두 식물을 이제 보실 때 구분하는 방법이 이집트 사람 파피루스 그릴 때는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연꽃은 이렇게 갈라지게 잎사귀가 이 여신들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이 관을 쓰고 있는데 파라오 이중왕을 쓰고 있는데 여기 무슨 머리카락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따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어린 젊은 남자, 그러니까 어린 남자를 표현할 때는 다 머리를 밀고 청나라 때 하던 변발처럼 이렇게 한쪽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황병처럼. 대신에 이제 황병은 가운데를 묶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한쪽을 이렇게 한쪽을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있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린 아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사실은 도산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린 갓 태어난 파라오, 갓 왕이 된 파라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하 이집트의 여신의 보좌를 받으며 파라오가 탄생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 인물은 이희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에요 사실. 되게 신나는 이름이네요.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신이 갖고 있는 의미도 되게 신나는 뜻인데 이집트에서 되게 마이너한 신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는 악기 중에서 시스트럼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시스트럼. 이게 이제 시스트럼 악기예요. 공갈 바이올린이네요. 뭐지? 이거 이렇게 흔드는 악기예요. 약간 이렇게 타악기 같은 거. 타악기 짤랑짤랑 짤랑이. 짤랑이 같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진짜 그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유물들이에요. 얘네들은. 짤랑짤랑거리는 건데 근데 이 짤랑짤랑거리는 악기를 주로 들고 있는 또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하토르라는 여신이에요. 하토르. 어디서 들어봤지? 되게 유명한 여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이 하토르라는 여신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저 이희는 시스트럼을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신나는 기분. 이 신격화된 신이에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이희라는 이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뭔가 즐거울 때 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희. 그래서 아마 이 신의 이름이 이희로 붙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성어로. 예, 약간. 그래서 이희는 항상 뭔가 좀 어린 아이로 묘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린 파라오랑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런 천진난만한 뭐 그런 거 있죠. 순진무구한 어떤 좀 솔직한 모습 이런 그런 건가 봐요. 아까 이제 투탕카멘 그 노래방을 보여드렸었는데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이집트가 이제 활용된 사례가 있죠. 볼까요? 바로 오션월드. 오션월드에도 이제 보니까 저 코브라가 태양에 날개 있는 거는 그림에 눈 달린 버전으로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이런 날개가 이런 거랑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날개는 언제나 이제 되게 신들이랑 많이 엮여져 가지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 와제트인데 치유의 눈이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 태양 원반이 날개를 달고 있는 이 모티브는 이집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날개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슈퍼마리오에 그 거북이 보면은 나르는 거북이가 맞아요, 있고 뭐 하면 또 뭐 나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루스의 눈도 그거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데 강화형 의미를 덧붙이는 그렇죠. 약간 여기에 동그란 거에 요게 원래 있는 건데 날개를 붙여서 수식을 해주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장식을 강화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되게 모양이 멋있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원래 만들어진 디자인인데 멋있으니까 다른 문명권에서 막 가져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이런 데서 똑같이 만들어서 써요. 옛날부터. 아시리아 스타일로 자기식들을 좀. 그러니까 모티브만 따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어떤 형상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이건 페르시아 스타일. 여기서는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여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공군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 실제로 아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공군 그 엠블럼들도 공군의 시초도 이집트예요? 제 생각에는 그 공군이 사용하는 그 엠블럼의 시초도 이집트일 것 같아요. 다 최초네요. 실제로 이집트 신전 그 입구나 이런데 이렇게 그 날개 달린 태양을 묘사해 놓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따온 이집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신전 기둥들도 이집트 스타일이에요. 요 기둥들도.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신전의 기둥 머리 양식이 약간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좀 후대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양식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막 겹쳐놓은 형태로 기둥 머리가 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오션월드가 좀 인기 많은 워터파크잖아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든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어진 이 구조물들의 물리적인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좀 그럴듯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뭐 예컨대 또 다른 걸 보여주시면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그냥 이제 우리 뭐 스낵바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워터파크 전체가 다 이집트가 테마예요. 투탕카멘 노래방한테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도 안 되죠. 투탕카멘 노래방이 정말 퀄리티가 좋고 여기는 사실 조금 유치해요. 그래도 뭐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홍천대 서초구의 싸움은 서초구의 승리로. 아무래도. 그리고 이집트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오션월드랑? 왜냐면 한국에서 이 고대 이집트가 꽤 인기 많이 있어요. 상 노래방 하 오션월드를. 근데 오션월드도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색깔도 잘 표현해놨고 또 얘도 2개 다 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잘 표현했어요. 얘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요 성물은 그러니까 그 파라오나 신들이 주로 들고 있는 물건인데 요거는 헤카라고 부르는 성물이고 목축이랑 관련 있는 상징이에요. 근데 어쨌건 뭐 통치권, 지배권 이런 거 상징하고 역시 이거는 이제 도리깨인데 끝에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집트어로는 네케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농경이랑 좀 관련이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위에까지는 되게 좋거든요. 밑에가 네, 근데 그죠? 밑에가 그러니까 손질된 연어 같아요. 뭔지 알죠? 이렇게 하나로 된 마트에서 그러니까 약간 손질된 연어. 뭔가 이너 같은데 이너 스타일. 이너 스타일. 이너인데 딱 진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아쉽죠, 솔직히. 멋있는 걸 보여드리면. 저기 네 명. 멋있죠. 예. 주황색 상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예.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이런 조형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형물의 원래 그 모티브가 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부신벨 대신전인데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두 개 있고 가운데 문이 원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해놓고 있죠. 꽤 잘 표현을 했고 예. 또 한 가지 이게 되게 영리한 선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바로 앞에 물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 신전도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아부신벨 신전이에요. 이게 어디 위치인지 보여주시려고. 완전 물가에 있네요. 예, 물가에 있어요. 이 신전은 좀 스토리가 긴데 이 사진은 어쨌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대충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여요 잘. 네. 그래서 그냥 막 셔터를 계속 눌렀거든요. 그래서 한 100장 정도 찍어서 사진을 계속. 하나 걸렸어요. 집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걸린 거예요. 진짜 신전이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이 위치는 원래 신전이 있던 위치가 아니에요. 원래 신전이 있던 위치는 이 물속에 한 6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아지샤라. 아니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어요. 대략 1960년대부터 이집트 정부가 그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대규모 댐 건설을 시작을 해요. 예. 왜냐하면 나일강은 이제 매년 큰 규모 홍수가 일어나요. 예. 근데 그 홍수가 고대 문명 시절에는 되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예. 농사를 짓기 좋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한번 나면 상류에 있던 되게 비옥한 토양을 이집트에 갖다 주고 물이 빠지면 거기다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농작물이 막 자라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 홍수를 통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고 또 동시에 1960년대 이집트는 좀 전력이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전력 확보를 위해서 댐을 지으면 그 수력 발전소가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대규모 댐을 하나 만들어요. 처음에는 영국이랑 미국이 만들어주기로 했었는데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영국이랑 미국이 이제 댐 건설을 가지고서 이집트 정부를 좀 압박을 하니까 이집트 정부가 열받아가지고 소련으로 갔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이랑 소련이랑 경쟁하던 시기니까 196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니까 그래서 소련이 와서 댐을 만들어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댐이 만들어지는데 이 댐이 너무나 큰 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댐을 만들면 뒤에 그 저수지가 생기잖아요. 이 저수지의 규모가 엄청나요. 길이가 한 500km 정도 돼요. 스위즈운하 여기 있어요. 스위즈운하. 지금 저희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스완이라는 도시고 댐이 이게 댐이에요. 이게 댐이에요. 이게 댐이에요. 이게 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크다. 도시 하나만 하네. 그래서 뒤에 이게 다 그 호수예요. 댐으로 인해서 생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일강은 원래 훨씬 가느다랗잖아요. 흐르는 게. 이렇게 댐 막혀가지고 물줄기가 이런데 막히니까 이제 물이 차가지고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둑에서 무슨 대마 잡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이제 나세르라고 하는 당시 이집트 대통령 이름을 붙여요. 나세르 호수가 생기는데 이 호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모든 유적이 다 이제 수몰이 되죠. 생각을 못하고 한 거예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했는데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 유네스코 유엔 산하에 있는 그 국제 그 문화 관련된 기구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이제 막 이제 모금을 해요. 이 지역 이름이 누비아 지역인데 그 누비아 유적 구호 운동이라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요청을 했는데 유네스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받냐면 몇 월 며칠부터 막을 거니까요. 빼고 싶으면 알아서 빼시고 저희는 말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가? 왜냐면 인질 삼는 듯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왜냐면 이집트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을 갖고 있고 아쉬운 사람이 저 서양 놈들이 여기에 환장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되게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뭔가 발굴을 하거나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이집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집트가 가만히 있어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뭐 이런 그 선진국들에서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할게. 그럼 이집트는 이러고 있다가 한번 볼게. 한번 니네 계획서 한번 내봐. 그래서 심사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그
권리를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저거 막아가지고 다 스몰 된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막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도 근데 사실 이집트가 이제 또 이거를 자기들이 막 다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없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어쨌건 그 모금을 막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해요. 그 당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유네스코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죠. 근데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집트 학자들을 다 여기 투입시켜요. 그게 이제 누비아 9호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여기를 거의 10년 동안 학자들이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 보고서를 남기고 발굴을 하고 한 다음에 중요한 유적들을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유적들을 이전하는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중요한 뭐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거죠. 수몰되지 않는 곳으로. 그때 아부신벨 신전이 이전. 예, 그때 이전된 신전이 꽤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이전된 신전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신전이 아부신벨 신전이에요. 아부신벨 대신전이죠. 어떻게 옮겼지? 원래 그 아부신벨 신전은 강 바로 옆에다가 강가에다가 만든 신전이에요. 예. 강 수위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침수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침수되지 않는 60m 정도 높은 곳에다가 이전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있었던 그 신전은 이 지금 호수 밑바닥에 있죠. 근데 위치는 거의 똑같아요. 예. 한 요 정도 진짜. 예. 요 정도에 원래 있던 신전을 통째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신전을 다 1000개 이상의 블록으로 조각을 낸 다음에 잘라가지고 아이고. 수업으로. 아깝다 좀 그죠. 근데 꽤 잘 복원을 해놨어요. 정말 정교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다 조립을 해가지고 이곳에다 만들어 놓은 신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울산바위처럼. 자 이전하세요. 하면 막 일어나서 알아서 가서 딱 착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 일어나가지고 로버트였으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다 이렇게 딱 앉으면. 그 옛날 와우에 나오는 토석인들이었으면 했는데 그 울다만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여기 밑에가 다 이게 바위산이에요. 네. 바위산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만든 신전인데, 예. 근데 이제 바위산 가장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이제 옮겨놓은 거죠. 원래 신전은 다 여기가 다 산이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재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높이밖에 못 만들었고, 그 뒤에는 콘크리트로 돔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옮겼는지 참 신기하네요. 돈이 많이 들었죠. 시간도 많이 들고. 아무튼 이제 신전을 보시면 요 앞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예. 이제 아까 거기 돌아가면은 똑같이 물이 있다. 이렇게 좀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전된 아부신벨 신전인 거죠. 굳이 아부신벨 신전으로 한 이유는 분명히 이집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물 근처는 아부신벨 신전 떠올려서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사진을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사례를 이제 염두에 두면 이 사진이 되게 좋은 자료 사진이에요. 되게 귀한 자료 사진인데 예. 이게 이제 개장하기 전 사진이에요. 오션월드를 시공한 그 업체에 제 선배가 계셔가지고 선배가 저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사진인데 근데 요게 아마 이제 그냥 뭐 아마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것 같아요. 물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그대로 그냥 만드신 것 같아요. 뭔가 이 유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해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 이유는 요걸 보시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요 또 다른 조형물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거든요. 네. 여기 있는 요건데 이거는 보시면 신전이에요.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신전을 모티브로 한 구조물이에요. 네. 꽤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예. 뭐 예쁘죠. 예, 이쁘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신전 벽에 홈이 나 있잖아요. 예. 이 홈도 되게 잘 표현을 했어요. 홈 되게 중요한 시설인데 그래요? 원래 여기 깃발을 이렇게 꼽아요. 되게 큰 깃발을 이렇게 펄럭이게 만드는 예. 그런 어떤 시설인데 그것도 잘 묘사를 해놨고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신전 앞에 이렇게 그 앉아 있는 석상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요 석상도 원래 신전에서 신전 입구 쪽에 석상을 이렇게 앉아 있는 석상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잘 묘사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이게 이제 신전의 그 탐문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예. 신전에 들어갈 때 신전의 입구를 이제 막고 있는 시설인데 이게 이렇게 그 벽처럼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벽처럼. 예, 근데 두 개로 만들어져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예. 가운데 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탐문이라고 불러요. 예. 영어로 파일론. 프로토스. 예, 파일론. 이집트 프로토스 예, 설. 그 파일론이 사실은 이 신전의 탐문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원래. 근데 이 신전 탐문에 요게 오벨리스크인데 예. 오벨리스크랑 탐문이랑 일체로 만들어져 있죠. 붙여버렸어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구조물이거든요. 너무 시무룩하셨어요. 이거 보시자마자. 예. 시무룩. 근데
그래도 뭐 표현을 되게 예쁘게 잘 하셔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룩소르 신전인데 사진 이것만 보고 했나 보다. 그렇죠. 예, 딱 그거 이렇게 돌리면은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파라오의 좌상도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여기 이 시설도 있죠. 그 깃발 꽂는 시설, 또 창문도 표현되어 있고 좀 더 이제 규모를 크게 했지만. 이게 요거를 정면에서 찍은 사진만 딱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거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통 사진을 여기서 많이 찍으니까 그렇죠. 옆에서는 잘 안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를 했죠. 재료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이고 똑같은 시설인데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그 조형물을 만드신 분들은 그냥 그 정면에서 찍은 사진만 보고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착각 안 했으면 되게 이쁘게 그렇죠.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고증을 조금만 했으면 다른 장 봤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요 돈 10만 원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셨어도 이게 이런 부분들 되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표현 잘했어요. 되게 잘했죠. 보면은 여기 하이집트 반상회도 하잖아요. 맞아요. 하이집트 사람들 이제 다 아시네. 이제 코브라 반상회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한 게 좋은 게 뭐냐면 막 망가져도 그렇죠. 고수 안 해도 유적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좀 부서져도 콘크리트 좀 부서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 머리라고 하는 스핑크스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것도 실제해요 이집트에. 요거 이제 아멘의 신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인데 이런 것도 되게 잘 표현했고 신경 많이 썼는데.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고증을 안 해서 문제다 사실. 저게 좀 우프네요. 우프다. 우퍼요. 예. 근데 이제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룩소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들은 다 람세스 2세 때 만든 거예요. 룩소르 신전. 근데 보시면 오벨리스크가 하나밖에 없죠. 원래 여기 오벨리스크는 한 쌍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저 카페에서 본 것 같아요. 박물관 앞에 옮겨져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사진 준비를 했죠. 뽑아가. 예, 가져갔는데.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보여드릴 여기 있는 오벨리스크. 여기다 갖다 놨어. 보면 여기 오벨리스크 있죠. 골 때려요. 원래 이 오벨리스크가 여기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파리거든요. 콩코드 광장이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쭉 나가면은 저 앞쪽에 있는 그 광장이에요. 요거죠. 요건 다시 끼워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요건 너무 티나니까 너무. 오벨리스크가 외국에 되게 많아요. 뭐 박물관 앞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에는 일단 하나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룩소르 신전에서 가져온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꽤 많은 분들이 이 프랑스 놈들 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가져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이 오벨리스크는 그렇진 않아요. 외교 판다처럼 이렇게 주고. 맞아요. 정확합니다. 왜 근데 문화재를 어떻게 띄어서 줬죠? 문화재 그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겠죠. 이게 19세기 초반에 1832년에 그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이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 파샤인데 이게 테수라고 할 수 있어요. 테수가 프랑스 왕한테 선물로 줘요. 프랑스와 이집트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골 때리네.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프랑스에 들어와가지고 프랑스 여기 파리까지 옮겨오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세우는 것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 또 여기 밑에다가 자기들이 그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놨어요. 원래 그 세우는 그 장면을 밑에. 그리고 이제 이 상단부를 이제 금박을 입혀놨죠. 이집트 쪽에서는 원래 이제 보시면은 뭐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에는 금박이 입혀져 있었다고 얘기도 해요. 실제 오벨리스크에. 근데 지금 오벨리스크에는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데 여기다가는 이제 프랑스인들이 이렇게 또 금을 입혀가지고 장식을 해놨죠. 애지중지 보관하고. 저는 제 상식으로는 한번 문화재? 뭐 주는 거 이해 안 되지만 뭐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띄어져 있는 걸 주지. 원래 박혀 있는 걸 뽑아서 준다는 개념이죠. 그것도 양쪽에 있는 거를 하나 빼서 너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당시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이집트 통치자기는 한데 이 사람은 토착 이집트인은 아니에요. 정말로 구체적으로는 당시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한 지방이었고 거의 이제 반독립된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 알리는 이제 그 아르메니아였나? 하여튼 그 외국 출신인데 이집트에서 이제 통치자가 됐고, 근데 뭐 오늘날 이집트인들이 이 무함마드 알리를 싫어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처럼 인식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집트 문화재를 가지고 서구 열강들한테 우호 증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해요. 문화재 외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건데, 근데 이제 프랑스인들도 염치는 있었어요.
이 되게 좋은 걸 받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받고서 입 딱 씻은 게 아니라 선물을 받아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을 또 이집트에 보내요. 시계예요. 시계를 보내는데 그 시계를 이집트인들도 되게 중요한 장소에다가 장식을 해놓는데 샤넬 뭐 한정판 백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시계인데 여기가 이제 그 무함마드 알리 모스크라는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이 오벨리스크를 선물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함마드 알리의 아들이 완공시킨 모스크인데 멋있다. 예, 이집트에서 제일 멋있는 모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멋있다. 그리고 여기 이 모스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혹시 그분 아세요? 그 살라딘? 살라딘 게임 하다 보면 나와요. 살라딘. 그렇죠. 자주 나오죠. 게임에 되게 자주 나오는 네. 캐릭터인데 이집트랑 이쪽 이슬람 이 지역에서는 이게 영웅이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그러니까 3차 십자군 전쟁 때 유럽 놈들을 다 때려 부순 되게 관용의 상징. 관용도. 예. 그다음에 유럽인들도 이 사람이 더구나 인정. 인정. 리차드 1세 이런 사자왕 이런 사람들이 인정한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왕조를 세우는데 아이유브 왕조라는 왕조를 세우고 그 살라딘이 예. 원래 이름은 뭐 살라크 아딘인데 살라가딘. 살라크 아딘 그 지금 살라크. 요즘에 유명한 그 살라 있잖아요 무함마드 살라 축구 선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다 살라딘이 만들었었던 카이로에 이 성체가 있어요. 성이 있는데 예. 그 성 안에다가 되게 중요한 유적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무함마드 알리가 살라딘이 12세기 사람이니까 19세기에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700년 정도 후에 이제 이 모스크를 만들고 그 모스크에다가 다시 이제 그 프랑스에서 보내온 시계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시계예요. 다 지은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그 리와 모스크의 한쪽 측면에 있는 일종의 마당이랑 주랑이 있는 그런 공간이 리왁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예. 거기다가 이걸 설치를 하는데 조금 더 큰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다. 되게 멋있고 예쁜 시계예요. 그냥 시계가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 탑인데 문제는 이 프랑스 왕이 이집트 쪽에다가 다시 선물을 한 것이 그 오벨리스크를 세운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나서요. 1845년경에 이 시계를 이집트로 보내는데 오다가 고장이 나요 시계가. 한 번도 이 시계는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이집트인들이 고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년 정도 전에 이집트 정부가 프랑스 정부한테 해줘. 이거 좀 고쳐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근데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안 고치면 그냥 부술게요. 그럼 아니야 우리 해줄게.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진짜 시계 장인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소식을. 근데 그 시계가 진짜로 지금 고쳐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조만간 좀 진짜로 이제 작동되는 시계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채팅창에는 하루에 2번 맞는 시계 뭐하러 고치냐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요거를 일단 뭐 다 떠나서 뭐 뽑아오고 이런 건 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떠나서 이런 거 자체는 재밌네요. 이거를 나라 차원에서 뽑아서 주고 뽑아서 이쪽에다 갖다 받고 이런 개념들은. 근데 이 오벨리스크를 이집트가 선물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뽑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좀 사례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티칸. 제가 본 게 이건 것 같아요. 바티칸 박물관에 이 건물 안에 박물관이 있죠. 여기는 이제 바티칸 그 교황이 사는 곳이고 박물관 앞에 있는 건 맞아요. 예. 이게 오벨리스크거든요. 진짜 웃기죠. 근데 바티칸은 좀 약간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좀 약간 좀 상징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교 그렇죠. 그게 왜 여기 중앙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음모론자들은 사실은 저 교황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반대되는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음모론자들은 근데 나름 타당한 이유는 있기는 해요. 이 오벨리스크가 처음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물론 이제 바티칸은 뭐 공식적으로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지만 이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온 거는 기독교가 융성하기 이전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옮겨졌어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서순이 반대군요. 서순이. 그러니까 서기 40년에 뭐 37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아마 37년, 40년 사이에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이걸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와요. 로마 황제들이 많이 뽑아가요. 근데 이게 또 많이 뽑아가.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문화재 약탈이라고만 하기는 또 그런 게 당시 이집트는 로마 땅이거든요.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어떤 기념물을 딴 데로 옮긴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민족 개념이 있고 할 텐데 있죠. 그런 게 좀 약간 생각이 개념은 있겠지만 구분은 있겠지만 이런 그런 사고 방식이 달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가져간 이유는
오히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되게 동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이집트 문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얘를 가져다가 서커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이 서커스예요? 서커스가 원래 그 서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빙빙 돈다. 서커스 막시무스는 대전차 경기장이에요. 예. 그 로마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예. 아시죠? 예. 콜로세움 옆에 대전차 경기장이 또 있거든요. 더 크게. 지금은 다 이제 그 건물은 다 하나도 없고 그냥 터만 남겨져 있는데 예. 원래 거기에다가 저거를 세웠어요. 서커스 막시무스에다가. 예. 세워놨었는데 나중에 서커스 막시무스 그 대전차 경기장이 다 없어지고 쟤만 달랑 서 있다가 그 16세기 때 이거 이제 바티칸 여기 성당 이쪽을 이제 건설을 새롭게 하면서 가져와가지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벨리스크가 실제로 지금 해시계로 역할을 해요. 해시계로 역할을 해서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도 꽤 훌륭하게 지금 만들어진 공간인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독교 세계의 최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완전히 이교도의 산물을 세워놓은 건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이러니하네요. 예. 나름의 상징성이 있어요. 일단 하나는 기독교가 이교도 문명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고 정말로 위대했었던 고대 이집트 문명조차도 기독교가 이겼다라고 하는 정복했다. 예. 뭐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세워져 있던 곳이 그 서커스 막시무스 대전차 경기장이었는데 거기에서 과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기 이전 시대 때 예.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처형당하고 그래서 그때 죽은 기독교인들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에 오벨리스크가 나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로마에만 오벨리스크가 13개가 있어요. 그래요? 되게 많네요. 그 중에서 5개는 짝퉁이에요. 여기서 직접 만든 거요? 고대 로마인들이 이뻐서. 이집트 거 보고 따라서 만든 거 5개는. 8개는 진짜 이집트 가져온 거. 그런 재밌네요. 차이가 있는데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면 예, 재밌네요. 그것도. 이건 좀 작네요. 요건 판테온은 로마 신들을 섬기던 이제 신전 같은 데인데 와. 그 앞에다가 이집트 상징을 세워놨어요. 요거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인데 예.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놨네요? 여기도 아마 십자가를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오벨리스크를 사용하면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은 요건 진품이에요. 이집트 가져온 거. 진품. 예, 진품이고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되게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라테라노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요거는 투트모스 3세. 그러니까 아까 이거보다 람세스 2세 거보다 거의 한 2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오벨리스크예요. 더 이전에 만들어진. 이건 콘스탄티누스 2세가 서기 4세기 때 가져온 오벨리스크죠. 요것도 진품. 그리고 또 있어요. 요거는 나보나 광장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요거는 짝퉁. 그래요? 요거는 이제 서기 1세기 때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이집트 거를 흉내내가지고. 근데 짝퉁도 오래되니까. 짝퉁 오래됐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이탈리아가 문화재 부심 강하잖아요. 강하죠. 예. 뭐 자기네가 직접 만든 그런 것도 엄청 많은데 거기서 그때도 이미 짝퉁을 그러니까, 이집트 걸 만들. 그러니까 이때 로마 제국 시대인데 이때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는 되게 컴플렉스가 많은 그 정치체예요. 그리스한테 컴플렉스 느끼고 이집트한테 컴플렉스 느끼고 그래서 흉내를 많이 내요. 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진 A급 이미테이션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만 있지는 않죠. 이탈리아에 제일 많은데 그 역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었던 터키 이스탄불에도 있어요. 이거 제가 오타를 냈네요. 오벨리라고 했는데 이건 뚱뚱하네요 좀. 밑에가 잘려서 그래요. 더 이제 긴데 밑에가 많이 잘려가지고 투트모스 3세 요거는 4세기 때 가져온 거예요. 4세기 때. 웃기는 거는 이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인물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로마 황제거든요. 네. 로마에서 기독교만 믿게끔 만든 황제인데 이 사람도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좋아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절여져 있다. 그냥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 이 문화 이 문화재에 좀 절여져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도 있어요. 런던에 있는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를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완전 잘못된 표현이고 그냥 서양인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름 붙인 이름이에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유명하고 이 생긴 거 자체가 뭔가 바늘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붙인 이름인데 요거는 런던 템즈강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 좀 보이시죠? 예. 여기 템즈강이에요. 예. 템즈강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1877년에 영국으로 옮겨졌고 근데 그보다 앞서가지고 소유권을 영국한테
이집트 쪽에서 넘겼어요. 예. 이것도 아까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벨리스크처럼 그 정식으로. 무함마드 알리가 영국 쪽에 선물로 사실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영국에서 이걸 옮겨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이집트 그냥 놔두고 있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저 세우는 거 보고 자기도 해야겠다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옮긴 거예요. 옮겨가지고 이제 런던 템즈 강변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지중해권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영국은 지중해에서 떨어져 있지만 네. 어쨌건 지중해권에서 이제 오벨리스크를 옮겨갔는데 가장 멀리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이제 옮겨간 곳이 있죠.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에 있어요. 진품이. 진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프랑스도 주고 영국도 주고 아이고 그 미국도 주고 이거는 대서양을 건너간 오벨리스크. 우리도 하나 주지. 농담입니다. 한국에도 오벨리스크 세워진 적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요. 오벨리스크는 이 지구 곳곳에 있네요.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 중에서 오벨리스크를 가져다가 예. 자기 집 앞에다가 세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필라의 오벨리스크라고 예. 영국의 어떤 귀족이 이거는 약탈 문화재예요. 귀족은 좀 약간 개방감 있는 거 좋아하나 봐요. 주변에 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넓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저택이고 예. 여기가 그 집 앞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을 되게 넓게 쓰네요. 뭐 땅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이렇게 영지가 넓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오벨리스크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물 사냥꾼한테 의뢰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나 갖고 싶어. 예. 필라의 섬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라서 이제 필라의 오벨리스크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건 또 어떻게 갖고 왔대? 또 운반은 또. 사실 오벨리스크는 근데 이게 뭐 크긴 커도 운반할 수 있는 크기죠. 옮길 수 있는 기념물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옮길 수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도 가져갔을걸요. 근데 신전은 가져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술력으로 댐 만들 때 옮겼나 보다. 예, 맞아요. 오, 또 아시네 진짜. 해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해본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전을 이제 통째로 옮겨왔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건 아니고 예. 그 아까 보셨던 그 아부신벨 신전 이전 사업 이런 것들을 예. 그런 사업에 헌신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에게 이집트가 아부신벨 신전과 더불어서 이전하는 여러 개의 신전들을 좀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게 가 있고 이탈리아에도 뭐 하나 있고 스페인에도 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전을 선물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이제 아예 박물관 안에다가 가져놓은 신전이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신 것도 있고 워낙 많으니까 어차피 그냥 궁굴러 다니는 거 같이 있는 거 중에 하나씩 이렇게 좀 선물하면 뭐 좋아 죽으니까 그렇죠.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이게 사실 되게 약간 양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뭐 유적이든 유물이든 그 원래 있었던 그 곳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조금 이전을 얻다가 이제 사람들이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다 옮겨 놓으면 예컨대 이게 계속 이집트에 있으면 이 신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숫자가 제한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뉴욕에 있으면은 정말 수백만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뉴욕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보고 고대 이집트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에 대한 뭔가 보존 사업이나 뭐 보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런 것들이 또 스토리가 또 입혀져서요. 다 이상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왕 벌어진 거 그냥 예.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하고 딱 보시면 좋을 것 잘 같아요. 관리가 되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도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적이 있다. 진짜는 아니지만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입니다. 이 오벨리스크거든요. 여기가 그러네요? 여기가 지금 사진이 좀 이제 그 옛날 사진이어서 안 보이는데 삐죽해요. 이렇게 삐죽하죠. 예, 여기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그리고 이집트 그 문자도 이게. 쓰여져 있죠. 예. 예.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진짜 문장을 써놓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하게 이제 따라한 느낌으로. 예, 이 사진은 1915년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안쪽에 경복궁 경내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쪽이 세종로고 여기는 이제 경복궁 안쪽.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건물들을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뭔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1915년에 이미 이제 일단은 조선이 망하고 그 한반도 전체가 일본한테 식민지화된 이후죠. 예. 그때 일본이 경복궁에서 그 물산 공진회라는 일종의 박람회를 열어요. 공진회라는 거는 함께 전진하자. 함께 전진하자. 예, 그러니까 나아가자. 예,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좀 이렇게 드러낼, 그러니까 좀 그 뭔가 좀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명분을 이제
딱 강조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제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엑스포 같은 그 박람회를 이 경복궁 내에서만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이걸 왜 여기다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관인가 봐요. 이집트관이 아니에요. 이게 철도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안에 레일이 깔려져 있고 철도 모형이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다가 이 오벨리스크를 세워놨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맥락을 제가 아직 이거를 깊게 조사한 건 아니어서 이 오벨리스크 모형을 세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일본은 그 서양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 열강들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고 따라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런던이나 파리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으니까 자기들도 약간 흉내내가지고 강대국이라면 오벨리스크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네, 그래서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당시 일본이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이제 박물관을 만드는 거고 박물관의 유물들을 런던이나 파리에 있는 박물관 뭐 그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루브르 박물관처럼 그 정도의 퀄리티의 유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관에 그 장서 목록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구 국가들의 유명 도서관의 장서 목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책을 채워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오벨리스크를 세운 게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만들고 싶다면 일본이 본토에다가 만들 것 같은데 먼저 우선 후보지가 여기다 한 이유가 뭘까가 좀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먼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건물이어가지고 박람회가 끝나고 다 철거되고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임시로 한 거예요? 임시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진심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재료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철거하기 싫으면 나무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로 막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새겨놓은 글자도 돌을 파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있었다. 한반도에도 있었다. 그래서 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신 분들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제가 고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감수해 주시고. 예, 그럴 테니까 우리 직접 한번 뭐 이렇게 앞마당에 이런데 한 얼마나 들까요? 견적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돌을 구해야 되는데 저 정도 큰 돌은 생각보다 되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페트병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페트병으로 버리는 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찰흙이나 압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은 찰흙 페트병 2개를 해서 철근 콘크리트 공법 있잖아요. 저는 이제 페트병 찰흙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찰흙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찰흙으로. 다음에 한번 엄청 크게 찰흙으로 한번 해보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그 아까 그 오션월드에서부터 이제 오벨리스크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다른 고대 이집트가 한국에서 콘텐츠로 활용된 또 다른 사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천창민님은 당연히 아시는 파라오의 이게 롯데월드에 있죠. 롯데월드에 있죠. 좋아해요 이거.